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자, 먼저 어제의 감동을 좀 이어가야죠. 예, 그래서 어제 정상회담 요약 영상을 함께 보시고 본격적으로 오늘은 이재명 데이입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똥꼬쇼를 하겠습니다. 대통령 찬양 방송 제대로 한번 제가 빨아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정말 큰일을 하셨고, 물론 이제 아쉬움 하나하나 따져보면 뭐 아쉬움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무슨 왜 미국에 가가지고 눈치를 보느냐, 뭐 왜 주둔비는 왜, 주둔비가 아니라 국방비는 왜 증액을 하느냐,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들면은 뭐 문제가 없는 게 없겠죠. 예, 문제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은 이번에 완전히 진짜 영혼까지 다 털릴 뻔한 그런 정상회담인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미국의 어떤 요구를 뭐 최소화하는 이런 데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일 제가 우려했던 그 동맹의 유연화 문제, 뭐 이건 유야무야 됐어요. 뭐 트럼프가 이게 뭐 이 양반이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건지 약간 그건 좀 걱정이 돼요.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나 그런 말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치매 뭐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일단 뭐 공개된 공개 회담에서는 너무 좋은 얘기만 많이 했어. 그리고 뭐 중국에 같이 가자, 뭐 시진핑하고 뭐 같이 만나갖고 뭐 비용도 줄이고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해. 지금 중국하고 이제 그 동맹의 유연화를 해서 이게 중국하고 뭔가 우리가 트러블이 생길까봐 이게 상당히 걱정이었는데, 아니 뭐 중국에 같이 가재. 그래서 뭐 동맹 유연화 문제는 뭐 그냥 결국 유야무야 돼버리는 뭐 이런 거고요. 국방비 뭐 증액 문제 얘기가 좀 나왔죠. 이재명 대통령님이 CSIS에서 이제 연설을 하시면서 국방비를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방비는 이미 늘리게 되어 있어요. 예. 뭐 스마트 강군 전략에 따라서 국방비를 지금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물론 이제 트럼프가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죠. 트럼프는 이제 GDP 대비 5%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2030년까지 GDP 대비 한 3% 정도 뭐 이 정도 올리는 거여서 2% 격차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건 올리는 건 맞잖아. 그래서 그것도 원래 올리게 돼 있는 거 그냥 올린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국방비도 뭐 새로운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외에 뭐 관세 뭐 경제 부분 뭐 이런 데서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뭐 협상들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노딜도 딜이다. 예, 제가 아까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뭐 아무도 합의한 게 없기 때문에 뭐 실무 수준에서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번에 뭐 우리가 뜯긴 게 없어. 일단 협상을 계속 하면 돼. 그럼 계속 하면 되지. 5년 동안 협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5년 동안 하면 되지. 예, 그래서 사실 다 입으로 끝난 이런 상황이고, 우리의 이제 최대 관심사는 결국은 이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즉, 김정은 위원장의 에이펙 초청, 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에이펙 때 참석은 못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북미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고, 미국한테 이제 뜯길 건 많았는데 합의 본 건 없으니까 뜯긴 건 없고,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얻고자 한 건 다 얻었고, 뭐 이런 회담이 된 거예요. 예. 근데 뭐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고 얻은 게 없다고 국민의힘 애들은 그걸 물어뜯고 앉아있어. 노딜이 제일 성공적인 딜이에요, 지금 이번 회담은. 그래서 하나도 안 뜯기고, 김정은 위원장 이제 평양으로 가는, 어쨌건 티켓을 끊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 예, 그래서 뭐 오늘 새벽에 다 보셨겠지만 오늘도 하루 종일 또 뭐 방송에서 나왔죠. 예, 그렇지만 그 감동을 한번 다시 여러분들 그 감동의 순간을 다시 즐기기 위해서 어제 정상회담 요약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또 BBC에서 제작을 했어요. 예, BBC에서 제작한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Well, that's a big crowd. This is a very large crowd. You get more than most countries, I have to say. This is a 한반도에도 평화를 좀
만들어 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Really, essentially, we don't build ships anymore, which is ridiculous how that ever happened. Peace because I think so. Look, Japan is a great ally of us, and I had a little bit of a hard time getting you two together because you're still thinking about comfort women. I thought that was settled a few times over the decades, but there is 해결됐다고 생각했지만 an overlapping problem with that. Perhaps I'm wrong in saying it. Perhaps this isn't right, but the whole issue of the women, comfort women, very specifically, we talked, and that was a very big problem for Korea, not for Japan. Japan wanted to go, they want to get on, but Korea was very stuck on that. You understand? 우리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고 또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수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을 뵙기 전에 미리 일본과 만나서 대통령께서 걱정하실 문제를 다 미리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이 대통령님의 새롭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여러 곳에서의 전쟁들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역할로 휴전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좀 만들어 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It's an honor to be with you. I will say that Kim Jong-un and I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as you remember, and still do. And when I came in, I didn't know him. We had 2 summits, but we became very friendly. Respect. It was great respect. And it was not going to be that way had Hillary Clinton won the election. It would have been a disaster. But we think we can do something in that regard with respect to North and South, and I think you are much more prone to doing that than other leaders that I've been working with from South Korea. And we'll work on that. I think it's very good to work on that.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That's good. We can do big progress, I think, with North Korea. Absolutely. You know, that would be too bad if that's the case. But I did hear that from Intel, that there was a raid on churches, closing some churches. So, because it didn't sound to me like South Korea.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이제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그 내란 상황에 대한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에 의해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물론 저의 통제하에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대한민국 검찰이 검사가 하는 일은 팩트 확인, 팩트 체크인데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but you know, there is a rumor going around about churches, raiding churches. So we'll talk. I'm sure that's going to be worked out fine. Well, that's a big crowd. 네, 여기까지 어제 이제 정상회담 그 소인수 회담 영상을 요약된 영상을 보셨어요. 이제 가장 화제가 됐던 부분은 이제 북한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 멋지게 준비를 잘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유행어가 됐죠.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긴 썼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 그 다음에 정청래 대포는 트러블 메이커. 세계 3대 메이커입니다. 3대 메이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정 대포는
트러블 메이커. 아, 이거는 뭐 제가 그 악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 대표가 맨날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싸우는 게 이제 트러블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맞지. 본인이 한 얘기야. 뭐 제가 이거 뭐 디스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맨날 싸운다고. 나는 싸우겠으니까 대통령은 일을 하시라. 그래서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를 하고 있고, 정 대표는 본인이 싸운다고 그랬으니까 트러블을 계속 만들고, 트러블 메이커를 하고 있고. 세계 3대 메이커. 그 중에 2개가 대한민국이다, 지금. 예, K 메이커. 예? 1개가 미국 대통령. 2개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당대표. 그래서 참 준비를 많이 하셨다라는 저는 이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참 놀라운 게 이제 2가지가 일단 요 얘기부터 하고 남북관계 문제는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니까 좀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일본에 먼저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방문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트럼프가 상당히 이제 불편하게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뒤에 설명을 했지만은 뭐 일본을 먼저 만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한미일 협력으로 가야 되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고심이 많을 텐데 내가 이걸 먼저 해소하고 온 거다. 트럼프를 위해서 나는 일본을 먼저 만난 것이지 내가 트럼프를 견제하려고 일본을 만난 건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이시바는 그냥 한번 그냥 들렸다 온 것이다. 뭐 이렇게 해명은 했어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의 그 얘기가 저는 좀 놀라웠어. 뭐냐 하면은 한일 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특히 위안부 문제를 이제 그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언급을 하면서 이게 지금 한일 사이에 쟁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제 한일 관계가 조금 온도가 떨어져 있는 것, 이게 이제 우려다라는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야 일본이 잘못이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응? 야 그 위안부 문제는 한국에서 피해를 입은 건데 일본이 좀 잘 해결을 해주면은 한미일 협력으로 갈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물론 뭐 한국 대통령이 앞에 있으니까 뭐 듣기 좋으라고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한일 관계의 가장 현재 당면 쟁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가 한일 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걸 트럼프가 잘 알고 있을 뿐더러 그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도 지금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본 책임이다. 일본에서 좀 풀어줘야 한국도 할 거 아니냐. 관계 한일 협력으로 한미일 협력으로 나갈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 뭐 대놓고 일본을 이제 디스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 트럼프가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예. 그래서 트럼프가 처음에는 SNS에 뭐 이상한 글을 써가지고 그 얘기도 이제 뒤에 했습니다.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아주 정확하게 명쾌하게 했어요. 역시 준비된 대통령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 이슈를 트럼프가 먼저 던진 거는 나름 이제 회담에서 주도권을 쥐고 이재명 대통령을 기선제압하겠다라는 이제 의도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당황하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SNS에다 쓴 거죠. 일종의 이제 거래의 기술, 뭐 협상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쫄 필요 없다. 원래 저런다. 트럼프는 그냥 막 던지는 거다. 저희 이른바 뻥카다, 블러핑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 질문이 나와가지고 질문이 나와가지고 답변을 한 것이긴 하지만은 어쨌건 회담장에서 거론이 됐어.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의도를 전혀 모르는 트럼프가 왜 이걸 썼는지 무슨 의도로 이런 걸 올렸는지 의도 자체를 잘 모르고 이재명 대통령님도 사실관계 확인이 이제 아주 명확히 되지 않은 아추님 저 오늘 아들 여친 민주당 권당 가입시키고 왔어요. 나도 아직 앤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아주 침착하게 미군 기지를 우리가 미군을 압수수색한 게 아니고 미군에 있는 한국군 시설을 압수수색한 것이고 친위 쿠데타를 우리가 종식하는 과정에서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침착하게 설명을 잘했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그랬나 지금 사실 의심스러워요. 저는 이제 기선제압용이었다 그러면은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좀 그것 때문에 곤욕스럽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농담하고 우리도 미친놈 하나 있었어요. 무슨
저기 검사죠. 예, 트럼프를 기소했던 검사를 한 명을 예를 들면서 아 우리도 미친놈 있는데 한국에도 있나 보네요. 와 그러고 끝났어. 어? 그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럴 걸 왜 던졌는지를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뭐 나중에 가서 뭐 트럼프가 얘기를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만약에 협상의 어떤 카드로 쓴 거면은 그 공개 회담 석상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님을 좀 곤란하게 압박하는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오해한 것 같아요. 오해죠. 한국이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넘어갔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미국 이제 그 내부용이었던 것 같아. 내부용.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분석을 해드리기는 트럼프가 협상의 기선제압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SNS에다 회담 직전에 올리고 그 다음에 회담을 연기시키고 이런 이제 전술을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그 본 회담에서 트럼프의 태도를 보니까 아 본인이가 내가 오해한 거다 뭐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미국 백악관 내에 저기 그 뭐냐 그런 애들 있잖아요. 무슨 고든창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른바 뭐 강경파 매파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냥 극우 세력들이지. 한국의 극우 세력들과 커넥션이 되어 있는 애들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한테 계속 이 얘기를 한 것 같아. 근데 트럼프를 들들 볶은 거지. 아 이거 좀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 지금 한국에 문제가 많다. 이게 막 뭐 숙청하고 막 혁명적 상황이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빨갱이고 친중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 이거 짜증나니까 알았어 내가 할게 그래놓고 SNS에다 싸질른 다음에 바로 수습을 해버린 게 아닌가. 그래갖고 이제 미친놈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 야 한국에도 그 미친놈 있지. 미친 검사가 있는 그런 건가 보구나. 그래 이런 얘기 하는 놈들 니들도 미친놈이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제 SNS에 그걸 올린 거 아닌가. 그래서 협상 카드라기보다는 애초부터 트럼프의 마음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 회담 중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만나라고 얘기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이다. 다들 만나지 말라고 그러거든 지금. 근데 트럼프는 오늘 내 이번에 느낀 것이 뭐 김정은 위원장도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인간 관계는 우리가 나쁠 게 없다. 그러니까 양 그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별로 관계가 나쁠 게 없다. 서로 좋은 관계이지만은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난 대화 안 한다. 뭐 이런 류의 담화를 낸 적이 있어요. 지난달 말인가 그렇게 담화를 냈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를 김정은 위원장도 인간적으로는 좋게 생각하는 것이고 트럼프도 김정은 위원장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만났을 때 하노이에서 회담이 깨지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인 것이고 인간적으로는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인간적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 평화협상이 깨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얘기를 얼핏 하던데 아 이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거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문제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러고 이제 손 떼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트럼프가 이제 푸틴을 만나가지고 야 그래 땅 이만큼 떼어주고 그 돈바스 뭐 이런데 좀 떼어주고 그리고 우리 평화협상 하자. 어차피 전쟁 계속하면 우크라이나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서로 끝내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이 젤렌스키가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야 절대 못한다. 뭐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지. 그리고 손을 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밀고 들어가서 정리를 할 거예요. 젤렌스키는 큰 실수하고 있는 거야 지금. 트럼프가 도와줄 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백기 들고 나오는 게 휴전 합의를 하는 게 좋은데 또 땅을 뺏겼다가는 지가 이제 땅을 뺏기면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될 상황이 오는 거죠. 멱살 잡혀가지고 끌려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꼴을 아는 거예요 젤렌스키도.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를 하면은 절대 여기서 휴전을 못 하는 거지. 러시아에 이제 양보를 하면서 휴전을 해버리면은 야 너 젤렌스키 뭐냐 이 매국노 아니냐 이러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멱살 잡고 끌어내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와버리니까 젤렌스키가 러시아 측의 푸틴의 협상안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에라 나 몰라 나도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
그러면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북한에서 지금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파병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수도로 이제 밀고 들어갈 거예요. 수도가 무너지면 전쟁이 끝나는 거지. 연내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는 진짜 위신이 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의 패배를 한반도에서 만회하고 싶은 정치적 욕망이 지금 큰 상태다. 그래서 어떻게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이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 깊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 그래서 제가 회담 전에 뭐 대통령님께도 이제 조언 드리는 말씀으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께도 이제 방송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회담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절대 쫄 필요가 없다.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건 쫄지 말고 우리는 북한 카드를 쥐고 가서 트럼프를 설득을 하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김정은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상황인데 평양으로 가는 길을 뚫어줄 사람이 없어요. 물론 우리도 지금 북한하고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북한하고 대화가 되건 안 되건 간에 지금 뭐 북한하고 관계가 좋건 안 좋건 간에 전 세계에서 북한으로 가는 길을 뚫어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어쨌건 우리는 한 핏줄이잖아. 한민족이잖아. 응?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평양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는 상황에 이거를 뚫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이재명밖에 없다라는 걸 트럼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김정은을 트럼프가 너무나 만나고 싶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도권을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믿고 가면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허세 떨고 이런 사람이니까 이제 겉으로는 이제 돈구멍 살살 긁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되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를 해나가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정상회담이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포인트를 정확히 잡고 그쪽으로 집요하게 파고든 거예요. 본 회담 내용은 뭐 비공개니까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공개 회담 내용만 딱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뭐 질문 받은 것 외에는 하신 얘기가 자 평양에 가자. 김정은 위원장 만나자. 에이펙에 와라. 김정은하고 같이 만나자. 중국에도 같이 가자. 네? 오로지 김정은으로 트럼프의 마음을 잡아버렸다. 뭐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뭐 잠깐 뭐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잠깐 이제 뭐 보수 진영에서 뭐 만세 부르고 우리 트 형님이 트통이 윤통을 뭐 살려주러 온다 막 그러고 뭐 지들끼리 한 1시간 정도 행복 회로를 이제 막 돌렸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내부용이었다. 내부에 여전히 미국에서도 극우 세력들이 있어요. 백악관에도 뭐 이른바 매파, 비둘기파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회담 전에 미국 내 이제 극우 세력들 또 이 극우 세력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주요 위치에 있어요. 윤석열 쪽, 그 다음에 한국의 이제 기독교 세력들 이런 애들하고 이제 커넥션이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인물들이 백악관에서도 일정하게 위치가 있어. 징징댄 거지 막. 지금 막 난리가 났다. 막 한국에서 인권 탄압하고 있다. 막 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애초부터 뭐 이재명을 내가 한번 이번에 뭐 참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재명을 내가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이랬다라는 이럴 의사 자체가 저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래에서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그냥 한마디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왜 한 거지? 그러고 그냥 확 넘어가 버렸잖아. 그래서 지금 일본 문제도 그렇고 일본 이제 위안부 관련된 언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른바 혁명 숙청 한국 내 국내 문제 관련된 언급도 그렇고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번에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이 기본에 깔려 있는 상태였다. 기본에 깔려 있는 상태였다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회담이 진행되니까 완전히 반전이 돼버린 거지. 저도 사실 상당히 긴장을 했고, 국내 언론들도 이번 회담 쉽지 않다.
또 미국 내부에서도 이번에 한번 뜯을 수 있는 만큼 다 뜯어보겠다. 그리고 이제 회담 직전까지 뭐 조현 외무장관이 미국으로 날아가가지고 일본도 못 가고 미국 가가지고 뭐 협상 조율하고 그래서 협상에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막 나왔지만은 사실은 트럼프도 이재명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가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동맹의 현대화니 동맹의 유연화니 뭐 국방비 증액이니 그다음에 뭐 농수산물 수입 문제니 뭐 여러 가지 현안 쟁점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트럼프는 그건 뭐 그닥 관심이 없고 그닥 관심이 없고 결국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돌파구를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번 손잡고 만들어 보자. 이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였고 이재명 대통령님도 이제 똑같은 목표로 간 거예요. 뭐 한 가지가 더 있지.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하자. 미국에서 완전히 뭐 이번에 작심하고 삥 뜯으려고 하는데 최대한 우리 국익을 지키면서도 트럼프와 손잡고 평양으로 갈지 아니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경주로 올지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반도 정세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내보자. 이게 두 사람의 일치된 목적이었다라고 저는 확인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한미 사이에는 긴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긴장을 만들어낸 거지. 이재명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공이 목표는 같다. 가자. 고 투게더. 함께 가자. 씨발 평양으로. 평양으로 가자. 가자 북으로. 오라 나.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다음 이재명 대통령님 또 이제 칭찬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뭐 아까 복만삼님도 이제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은 참 준비를 많이 하셨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죠? 그 골프 얘기. 또 트럼프가 이제 골프 좋아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북한에서도 이제 좀 골프장 개장해가지고 요즘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골프장만 개장한 게 아니야.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약점? 뭐 약점이랄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관심사, 수건 사업이 뭐냐면은 아니 지금 이제 집권 이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린 나이에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돼서 벌써 이제 이게 20년이 됐죠. 20년이 넘었습니다. 복만삼님. 오늘 회담으로 세계 각국 지도자들 민원 생기면 해결하러 울나라 올 듯. 주민 아니 세계 민센. 민센터? 세계 주민센터? 세계 주민센터가 된다. 재밌는 말입니다. 뭐 20년은 아니고 이제 10년이 훌쩍 넘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이 이제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는 걸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강성대국이 이제 서구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 그러니까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죠. 서구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의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전 인민이 누리는 나라. 이걸 이제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 모든 것이 흥하고 뭐 국방이 강하고 뭐 하여튼 이런 나라래요. 저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만 보면은 진짜 세계가 우러러보는 남부러울 거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한 거예요. 10여 년 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하나는 됐어요. 뭐냐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쏘고 해가지고 이제 뭐 핵보유국이 되고 핵보유국이 되니까 이제 뭐 북한을 사실 뭐 이제 군사적으로 뭘 위협하는 뭐 위협은 할 수 있겠지만 북한하고 이제 전쟁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공약을 지킨 상황이 됐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북한 경제가 뭐 유럽에 있는 뭐 선진국의 뭐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뭐 모두가 하는 뭐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나라면 뭐 거의 그 뭐 천국이지 천국. 전체 국민이 유럽에 있는 선진국의 중산층 이상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뭐 그건 진짜 북한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게 뭐 지상 낙원이지. 근데 이제 뭐 그렇다는 소식은 안 들려요. 그래서 북한 경제 발전 문제가 지금 안 풀린다. 핵 보유에는 성공을 했는데 핵무기를 갖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밥에 고깃국 먹게 될 것이다라고 북한 인민들을 북한 지도자들이 그동안 쭉 설득을 해왔는데 정작 핵무기를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경제 문제는 안 풀리고 있는 이른바 북한식으로 얘기하는 자력갱생만으로는
자력갱생으로는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외 경제 개방, 대외 경제 교류를 확대를 해야 북한도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던 진짜 그 선진국의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어. 그런데 북미 관계가 안 풀리고 있으니 북한도 경제 발전이 자꾸 지연될 수밖에 없고 또 10여 년 동안 경제 발전하겠다고 특히 관광 산업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뭐 원산에 얼마 전에 대형 리조트를 오픈했다. 제가 그 내용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골프장뿐만 아니라 원산에다가 대규모 리조트를 지금 오픈을 해놨어. 그 원산의 그 명사십리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아주 최신 시설로 잘 만들어놨어요. 아 그런데 리조트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이게 지금 관광객이 없는데 이게 이제 북한의 지금 고민인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의 고민은 이거예요. 핵무기도 가졌고 인민들한테 약속한 건 있는데 이게 경제 발전은 자꾸 지연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트럼프하고 이제 지난번에 정상회담 했을 때 하노이에서 미국하고 이제 관계 정상화 해가지고 트럼프하고 단판을 잘 지어서 관계 정상화 해가지고 관광객 막 미국, 일본, 한국 막 쏟아져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냥 달러 좀 한번 만져보겠다 이런 계획을 딱 세워놨는데 하노이에서 이제 빡 틀어지면서 이 빡친 거지. 그래갖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김여정 부부장이 뭐 위인이 아니다 뭐 막 막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니네 믿고 그래도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은 야 우리가 그래 남북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정도님 이재명 TV에 쏘고 싶은 슈퍼챗 대신 띄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또 대통령 덕을 다 보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그래갖고 민주당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또 만나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은 또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우리 이제 잘 살아보자 잘해보자. 아니 이랬다가 딱 미국에서 하지마 그러니까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는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지.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무슨 막 당장 통일할 것처럼 그래놓고선 미국에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 화가 나니까 뭡니까 그거 잼혜경님 김미정님 네 감사드립니다. 남북 그 연락사무소 막 폭파해버리고 막 개성공단 문 닫아버리고 철도 끊어버리고 도로 뚫어버리고 벽 쌓고 뭐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여정 부부장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남북관계 개선하자 뭐 평화통일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도 똑같이 얘기를 했다.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나는 못 믿는다. 문재인도 뭐 당장 통일할 것처럼 그러더니 결국 나중에 입 닦아가지고 우리가 아직까지 힘들지 않냐. 결국 미국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은 안 할 거 아니냐 니네. 그러느니 그냥 미국하고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미국하고 단판을 지겠다. 어차피 한국은 미국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뭐 보수 정권이 들어서건 뭐 진보 정권 민주 정권이 들어서건 내가 알 바 아니고 그냥 나 미국하고 그냥 트럼프하고 직접 만나서 해결할래.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야 지금이. 근데 저는 그게 좀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 문재인 때 뒤통수 맞은 거. 우리도 지금 화가 나는데 뭐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은 오죽 화가 나겠어요. 우리도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 이재명도 뭐 문재인하고 다를 게 뭐냐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야 나는 달라 이거를 사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나는 달라. 나는 문재인하고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행기 타고 가시면서 나는 친문이랑 달라. 나는 정청래랑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야 이건 농담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도, 유권자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 조국 사면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야, 이거 문재인도 결국은 이재명도 조국이나 문재인이랑 한패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 조국을 사면을 해줘버리니까 집권 초기에. 야, 결국은 뭐 조국 싸고 돌고, 뭐 문재인이 시키니까 문재인이 해달라니까 해주고, 그러면은 뭐 이재명하고 문재인하고 뭐가 다른데?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뭐 문재인이 5년 해가지고 나아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이재명도 5년 해봐야 나아질 게 없겠네. 이런 인식을 줬다라는 거야 저는. 특히 중도층한테.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아니 나는 달라. 실제로 다르고요. 이재명은 달라. 아니 대선 때까지는 어쨌건 저 친문표도 가져오고 뭐 다 표를 가져와야 되니까 명문 정당으로 가자. 우리가 하나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야. 문재인과의 차별성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유권자들한테도 그렇고 국제사회에도 보여줘야 돼. 뭐 트럼프한테도 지금 보여준 거고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서도 지금 뭐 제가 그 골프장 얘기하다가 얘기가 좀 옆으로 많이 새긴 했지만은 골프장 얘기를 준비를 잘하셨다라는 게 북한의 지금 고민이 그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발전해야 되는데 관광당지도 막 다 오픈을 해놨는데 이게 그냥 팔이 날리고 있어 지금. 아니 거기 놀러 갈 사람이 있어야지. 러시아에서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어떻게 와요? 그 원산에서 수영하러. 결국은 북한의 관광 산업이 성공을 하려면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플랜이 성공을 하려면은 미국, 한국, 일본에서 놀러 가야 돼. 미국, 일본, 한국에서 놀러 가야 골프장도 장사가 되고 원산에 있는 리조트도 장사가 되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장 얘기를 꺼낸 거예요. 자, 김정은 위원장의 가려운 데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그냥 웃기려고 복만사님처럼 그냥 한번 웃겨보자 이러고 던진 게 아니야.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우리는 그냥 그 말장난하고 웃겨보려고 막 던지잖아. 우리 복만삼님은. 그 대통령님은 다르지 차원이. 거기에다 정치적 의미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발언을 하는 건. 지금 김정은이 가장 가려운 곳이 어디냐. 아니 원산에 리조트 만들고 평양에 골프장 만들었는데 팔이 날리고 북한에 골프 칠 사람도 없고 리조트 갈 사람도 없는데 팔이 날리고 있으면 비 오면 그게 돈이 됩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한테 그냥 김정은 위원장 들으란 얘기예요. 야 우리 골프 치러 갈게. 둘이 또 골프 치러 가면 평양에 그 골프장 잘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말씀하셨지. 그 트럼프 타워 만들어가지고 트럼프 타워도 만들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어쨌건 부동산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에요. 부동산 전문가지.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뭐 트럼프 타워를 만드느니 뭐 별소리를 다 했었어 예전에. 북미 관계가 잘 되려고 할 때. 자, 김정은 위원장한테 너네 골프장 열었지만은 야 손님이 없지. 그 다음에 트럼프한테는 너 부동산 투자하고 싶지. 아들들도 가가지고 평양에다가 타워 짓고 거기서 골프 치고 놀고 싶잖아. 내가 해줄게. 김정은 위원장한테 골프장에 손님 미어 터지게 해줄게. 그리고 트럼프한테는 너 거기 가서 부동산 투자해. 자, 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탁월하다는 거죠. 치밀하게 준비가 된 거예요. 치밀하게 준비가 된 거다. 그 점을 보셔야 된다. 그냥 트럼프 그냥 빨아주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메이커 얘기도, 이게 이제 말장난이 아닙니다. 페이스메이커가 뭡니까, 여러분? 자, 피스메이커는, 그건 맞아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많은 분쟁들을 지금 종식을 해나가고 있는 건, 이건 팩트니까, 이건 사실관계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끝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물론 또 한쪽에서는 또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겠다. 또 뭐 이런 짓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건 트럼프가 세계 평화를 좀 전쟁을 세계 평화까지는 아니고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고 사실은 미국 대통령은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야. 사실 생각해봐요. 전 세계 가가지고 전쟁 일으키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잖아. 전쟁이 어디서 터지건 다 대부분 미국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가서 또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전쟁 국가, 트러블 메이커지만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을 끝낼 능력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이자 피스메이커가 미국 대통령의 위치인 거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그만하고 전 세계의 전쟁도 끝내고 세계 평화도 참 고려를 하신 참 뭐 아프리카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을 쭉 열거를 하셨잖아요. 아프리카 뭐 중동 그다음에 유럽 다 전쟁을 끝냈지 않냐. 트럼프 이게 참 잘했다. 당신은
평화의 메이커다. 평화의 해결사다. 그래서 너무 존경스럽다.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위한 어떤 외교적 언급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한 거예요. 야, 트럼프 네가 맨날 전쟁만 일으키면, 미국이 전쟁만 일으키면 니네도 안 좋고 다 안 좋아. 지금 전쟁을 이렇게 다 끝내니까 얼마나 좋냐.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서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도 좀 전쟁을 끝내자. 이제 더 이상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되자.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세계 평화에 진짜 노벨 평화상을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야 돼. 전 세계의 골칫덩어리 트럼프를 지금 사람 만들었잖아.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님은 트럼프가 피스메이커를 하면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페이스메이커는 뭡니까? 마라톤에서 자, 우승 후보가 있어요. 예, 마라톤도 이제 팀, 사실은 혼자 뛰는 것 같지만은 팀 경기예요. 그래서 우승 후보를 우승시키기 위해서 이 페이서 메이커들이 앞에서, 우승 후보 앞에서 끌어줍니다. 예? 그래서 자기는 완주를 안 하고 있는 힘껏 막 달리는 거야. 미친 듯이. 페이스 메이커는 그냥 막 미친 듯이 달리는 거예요. 달려가지고 우승 후보가 우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페이스 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앞에서 막 달려가가지고 다른 이제 경쟁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경쟁 선수들이 오버페이스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너무 막 치고 나가가지고 초반에 거리가 너무 벌어져 버리면은 따라잡기가 힘드니까 이 페이스메이커가 초반에 막 미친듯이 뛰어나가면은 다른 이제 경쟁 선수들이 저 너무 벌어지는데? 그러면서 오버페이스를 하면 쫓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페이스메이커는 끝까지 달릴 생각이 없어요. 뭐 중간에 이제 그냥 그만둬. 힘들어. 그러고 그만둬. 이제 그때부터 자기 팀의 우승 후보가 치고 나가서 우승을 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 상대 경쟁 선수들이 오버페이스를 해서 자기 팀의 우승 후보가 유리한 조건에서 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는 거예요. 맨 앞에서 뛰면은 이제 공기 저항을 많이 받게 되잖아. 이걸 앞에서 막아주는 거야. 막아주면서 뒤에 숨어서 체력을 비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페이스메이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를 내가 하겠다라는 게, 마치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은 트럼프가 피스메이커니까 나는 보조 역할을 할게요, 이런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보조 역할을 하겠다 나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을 낮추고 나는 트럼프를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해석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자, 시작부터 저는 달립니다. 이제 내가 다 뚫고 나갈게요. 내가 다 뚫고 나가고 우승은 네가 해. 나는 관심 없어. 우승에는 우리 팀이 우승하면 돼. 자, 우리 팀이 우승하면 되는 거예요. 금메달 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거 지금 올림픽도 아니고 이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은 내가 앞에서 다 끌고 나갈 테니까 너는 따라와, 이런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페이스메이커라는 건 내가 앞에서 다 뚫고 나갈게. 넌 따라와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 금메달은 네가 따. 너 금메달로 가져. 난 상관없어. 우승하면 돼. 우리가 이게 뭐 금메달 따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은 너 가져. 씨발. 금메달 너 줄게. 너 노벨 평화상 갖고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치 천재다, 뭐 외교 천재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참 언어 천재다라는 걸 하나 덧붙이고 싶어요. 아까 이제 뭐 골프장 얘기도 그렇고 이번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 표현도 그렇고 정확하게 그 의미를 살려서 각자 어떤 역할을 할지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준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오늘 제가 썸네일에도 그렇게 썼는데 페이스메이커 이재명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썼는데 앞에서 내가 끌고 간다. 운전대는 내가 잡았다. 내가 어떻게건 평양으로 가는 길을 뚫어낼 테니까 너 트럼프 따라와. 내가 베이징으로 가는 길을 뚫어낼 테니까 너 따라와. 그래서 우리의 공동 목표 평화를 우리가 달성을 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